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해당 내용이 나올 타이밍에 숫자가 올라가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숫자가 바뀌고 있으면 이게 저 아래에 있으니까 이미 숫자는 바뀌어 있으니까 사용자는 이게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이 있었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 화면에 나올 즈음에 이 텍스트가 우리가 지정한 숫자만큼 후루룩 바뀌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 완료본이고요. 지금 일부러 내용이 스크롤이 되게끔 빈 내용을 지금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롤을 하니까 여기쯤 나올 때 지금 텍스트가 후루룩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텍스트가 바뀌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일단 그걸 구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얘 숫자가 바뀌는 거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한 게 리뷰가 되겠네요.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다운받은 거의 HTML 구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의 HTML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TML 구조를 보시면 이미 우리가 쓰려고 하는 라이벌까지 로드가 되어 있지만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여기 부분 볼게요. 섹션 해서 2개 공통으로 스타일을 제가 잡았어요. 스타일이랑 높이를 준 거고, 구분하기 위해서 섹션 2라고 했고, 그 안에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과 데이터 레이트라는 사용자 속성을 이용해서 60이라는 숫자까지 숫자를 후루룩 올려라고 하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저 숫자를 받아와서 일단은 숫자가 후루룩 바뀌게 작성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를 구현하는 방법이 3가지나 있었어요.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트의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프로그레스를 이용해서 그 단계마다 할 일이라는 걸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봤었어요. 숫자가 바뀌는 걸.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걸 응용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스크롤이 생겼을 때에 얘가 작동을 해야 한다니까. 스크롤이 생겼을 때 하려면 다시 한번 완료본 좀 볼게요. 자, 완료본을 보면 지금 섹션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여기 위에 섹션, 아래 섹션이 있다고요. 우리가 스크롤을 이렇게 할 때에 이 두 번째 내용이 한 이만큼 오면 얘가 작성을 해야 된대. 조금 줄여서 보면 저 2번째 내용이 요만큼까지 오면,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가 얘가 보이게끔 스크롤 양을 얼만큼 하는지를 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저 내용이 상단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이 화면에서 이만큼 올라오려면 사용자가 스크롤 도대체 얼마큼 해야 얘가 올라오는 거지?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 요소, 2번째 섹션이 위 화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아야 그거보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다고요. 요거 어떻게 구해오죠? 이 요소가 화면 상단에 떨어진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해오죠? 위에서 떨어진 거리 어떻게 알아올 수 있다고요? 옵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옵셋이라는 거에는 그 요소가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고 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레프트 값과 탑 값을 구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탑 값을 알아오려고 한다고요. 떨어진 거리보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그 바로 밑에 있네요.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윈도우의 스크롤 양하고 비교를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누굽니까? JS 폴더 안에 main.js니까 main.js를 열어볼게요. 없군요. main.js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JS 폴더 안에 main.js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스크롤량을 구분을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JSFold main JS 블로우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 파일이 body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바로 스크립트를 짜버리면 구현이 될 리가 없습니다. body 안에 내용이 다 읽히고 나서 할 일 해서 쓰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언제 한대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한다라고 하니까 윈도우에 그냥 바로 변수 안 만들고 써보겠습니다.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사용자가 얼마큼 스크롤 했는지를 알아와서 우리가 지금 섹션 2의 내용이 보일 쯤에 얘가 잠깐 볼게요. 원료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원료본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이 요소가 화면에서 떨어진 위에서 떨어진 거리는 옵셋 값으로 구해올 수 있대요. 옵셋 값으로 구해온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이 섹션 2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가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용자가 스크롤을 1000픽셀 하면 1000픽셀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꼴딱 넘어가는 거라고요. 우린 그때 텍스트가 나오면 이미 늦어요.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 두 번째 요소가 화면에 떠진 거리 다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요 정도 됐을 때 나는 이 숫자가 후루룩 바뀌게 하고 싶다고요. 1000픽셀보다 작은 값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요소가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작은 값이 필요하다고요. 한 300픽셀 정도 잡아볼까 해요. 이 요소가 화면에 떨어진 거리 어떻게 구해온다고요? 옵셋 값으로 구해온대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값을 변수명 threshold로 적어볼게요. 문지방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많으면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threshold라고 하고 요 요소가 이 요소 섹션 2가 화면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 거리를 구해올 거라고요. 클래스명 섹션 2가 화면에서 떠진 거리 옵셋하고 탑값 이렇게 하면 저 스레숄드 안에는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섹션 2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가 적혀 있을 거라고요. 콘솔 로그 해서 몇 픽셀 떨어져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덱스의 스크롤 탑이라는 HTML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자, 콘솔을 봅니다. 콘솔을 열어서 보시면 잠깐만요. 웨이포인트를 못 읽어 왔대요. 잠깐만. 그리고 저장을 안 한 게 있나? 이것 좀 잠깐 지웁시다. 13번 라인 좀 지울게요. 13번 라인 index html에 가서 13번 라인 지우시고 main.js 다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콘솔에 아무것도 안 찍혀있지? 뭘 잘못 썼나? 잠깐 볼게요. 아, 스크롤이 생기면이구나. 스크롤 해볼게요. 여기에서 스크롤이 생기면 스크롤 해야 작동하니까 스크롤이 생기면 이라고요. 자, 1202가 돼 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섹션 2가 조금 줄여볼게요. 이 섹션 2가 이 화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 거리가 1200 정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쟤를 보려고 스크롤을 할 때에 지금 제가 스크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크롤할 때 1200 이상 해버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텍스트가 휙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요 정도만 할 거니까 여기에서 몇을 뺄 거냐면 약 300 정도 빼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수치 스레숄드에는 몇이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약 900 정도가 저장되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 화면에서 스크롤을 얼만큼 하더라도 이게 꼴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쯤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옵셋 값을 다 쓰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스크롤이 생기면 지금 콘솔에 찍히고 있다고요. 스크롤을 해야 지금 콘솔 로그에서 threshold라는 값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생겼어요. 사용자가 스크롤을 하면 그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 이 threshold보다 크면 써볼게요. if문을 작성을 해서 사용자의 윈도우의 스크롤 양, 윈도우 자체의 스크롤 양은 스크롤 탑으로 구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보다 크면 뭐 이상이면 threshold에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크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거보다 스크롤을 많이 했다라는 게 그 조건,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HTML에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 숫자만큼 여기에 0에서 후루룩 해서 60%가 찍히게 해야 된다고요. 요 숫자만큼이니까 이거를 변수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스명 애니메이트의 속성 중에 데이터 레이트라는 속성의 값이란 말이죠. 써보겠습니다. 변수를 만들고 프로그레스의 rate라는 걸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뭘 저장하겠다고요? 클래스명 애니메이트의 속성의 이름이 뭐인 거? 데이터의 rate인 거, 얘를 가져오겠다고요. 자, 숫자가 바뀌는 거는 제가 뭘 쓴다라고 했냐면 애니메이트의 메서드 중에 프로그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웹에서 쓰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만의 사용자 속성의 값이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라는 값이 바뀌는 걸 해볼 거예요. %라는 값이 불러 해서 우리가 원하는 60%가 되게끔 하겠다고요. 자, 애니메이트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대요. 웹에서 있는 요소를 끌어와서 쓰는 게 애니메이트의 메서드, 앞에 선택자는 웹에 있는 요소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었지만 그 사용법 말고도 우리만의 값이 마음대로 지정한 우리만의 값이 우리가 지정한 값으로 바뀌는 거를 애니메이트의 프로그레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작성을 해볼게요. %라는 걸 쓴다라고 했으니까 %라는 값이 0에서 얘가 애니메이트 된다고요. 지금 if 조건문 안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if 조건문이라고요. 조건문 안에 작성하고 있어요. 자, 애니메이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속성값, 무슨 속성? %라는 속성이 뭐로 바뀌는? 60%로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 우린 6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아직 안 가져왔구나. 60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여기 있군요. 프로그레스 레이트에다가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적죠. 자, 애니메이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시간, 이징, 다른 할 일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연달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옵션으로 해서 구분해서 쓸 수 있다고요. 콤마해서 옵션 값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나열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옵션들은 중괄호로 감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괄호로 한 다음에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옵션을 뭘 쓸 건지 값을 뭘 쓸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옵션을 써볼게요. 여기에 엔터해서 옵션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숫자를 쓰면 그게 그냥 시간이다, 기간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뭐의 옵션? 듀레이션의 옵션이었다고요. 듀레이션의 옵션 값을 1.5초 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쓰려고 하는 프로그레스의 옵션이 있다고요. 프로그레스는 얘들, 이 단계들마다 할 일이라고 하니까 이 안에 함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메이트 문법을 쓸 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그래도 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애니메이트 문법을 쓸 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애니메이트 문법을 쓸 때에 선택자가 앞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박스라는 게 선택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다가 애니메이트 문법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애니메이트 하고 여기에 속성 값 해서 얘 만약에 위드가 바뀌는 과정을 애니메이트를 걸어 위드가 100으로 바뀌어 라고 하고
또는 하이트가 몇으로 바뀌어 라고 하면 하이트가 몇으로 바뀌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옵니까? 시간, 이징, 다른 할 일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애니메이트가 끝나면 할 일 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1.5초라고 하면, 이징을 예를 들어서 is out hint라고 하면, 다른 할 일은 다른 할 일, 여기에서 펑션이 들어오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였냐면,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였냐면, 얘가 뭐를 줄인 거냐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얘를 뭐를 줄인 거였냐면, 여기서부터가 이거를 듀레이션의 옵션을 1500으로, 이게 이징의 옵션을 1500, 이즈 아웃킨트로, 이게 다 끝나고 할 일의 옵션이 얘였다고요. 만약에 얘가 함수명 텍스트, 그냥 다 펑션 하자. 펑션 해서 여기에 다른 할 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블러 해서 끝나고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애니메이트가 다 끝나고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거는 어떻게 다시 분리해서 쓸 수 있었던 거냐면, 이 콤마 한 다음에 옵션으로 여기까지가 다 옵션이라고요. 옵션 중에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이거만 쓰고 쉴게요.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얘고, 이징이라는 옵션이 얘고, 그 다음에 무슨 옵션이 complete이라는 옵션에 complete라는 옵션의 값이 얘인 걸 이렇게 줄였었던 거라고요. 이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progress라는 옵션도 있었다고요. 그 바뀌는 과정마다 할 일 해서 이게 있다고요. 이 문법을 이용해서 단순히 요런 값이 이걸로 바뀌는 걸 프로그레스를 찍으려고 한다고요. 프로그레스라는 건 요 수치, 이 애니메이트의 위드가 100%로 가는 그 중간중간들마다 바뀌는 그 진행 중에 뭔가를 시키고 싶을 때는 이 프로그레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편의상 주석은 지울 거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밑에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애니메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단순히 퍼센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웹의 위드도 아니고 하이트도 아니고 오페서티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쓰려고 하는, 여기에서 그냥 요 값이 이걸로 바뀌는 단계마다 할 일을 작성하려고 만든 거지.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사용자 속성의 값이라고 썼다고요. 그 값이 60%로 바뀌는 걸, 60% 바뀌는 그 과정마다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할 일 펑션. 자, 값이 0에서 60, 여기는 60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 가져온 겁니까? 여기 데이터 레이트에 있는 걸 가져온 거니까 여기 60이 저장되어 있다고요. 0에서 60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자고요. 그 과정마다 바뀌는 걸 보려고 할 때에 변수명 하나 만들고 now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때마다 바뀌는 그 진행 중마다 이 전체 자체, 이 애니메이트의 메서드 전체 자체를 this로 받아옵니다. 그거 안에서 요 %라는 속성의 값을 찍어보자 이겁니다. now에다가. 자, 그럼 변수 now에는 0에서 60으로 바뀌는 과정이 블러 해서 계속 찍히고 있다고요.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콘솔 로그 now를 찍어볼까요? now. 자, 이건 언제 작동합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건 언제 작동해요?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클 때에 스레시홀드보다 클 때 작동합니다. 그럴 때 콘솔의 숫자가 0에서 60으로 호로록 바뀌는 게 콘솔에 찍히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여기 숫자가 0에서 60으로 바뀌는 과정이 쭉 어느 변수명 나오라는 변수명에 찍히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수점까지 다 나온다고요. 소수점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완료본에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퍼센트 정수로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소수점까지 마구 찍혀버린다고요. 여기에 무조건 정수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일단은 이 now라는 걸 우리가 어디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HTML을 보면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와야 지금 저 콘솔에 찍히고 있는 now의 값이 저 사이에 들어와야 화면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 요소에다가 글씨를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글씨를 넣어주는 건 jQuery를 통해서 HTML의 내용을 넣는 방법은 텍스트와 HTML에 있었어요. A 텍스트 B, A HTML B 해서 글씨 형식으로 넣을 거냐, HTML 태그 형식으로 넣을 거냐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저 60%는 HTML 태그로 넣을 필요가 없죠. 텍스트로 넣는 거니까 넣어볼까요? 얘를 콘솔은 지워버리고 누구한테다가 얘가 누구였죠? 요 녀석 이 변수를 안 잡으니까 좀 불편하네. 어쨌든 그냥 써볼게요. 얘에다가 뭐로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뭐를 now라는 걸 이 진행마다 이 now라는 값을 animate라는 요소에 텍스트로 넣겠다고요. 저장하고 이제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세미콜론이 없네. 세미콜론 넣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크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세로 고침하고 스크롤이 이만큼 판단이 되면 여기에 숫자가 호로록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60이 되고 있어요. 소수점까지 지키고 있다고요. 다시 보면 이렇게 소수점까지 지키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now라는 값을 mass 수학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야 되겠다고요. 무조건 위로 올리는 거 또는 내리는 것도 있죠. 무조건 내리는 건 플로어고 무조건 올리는 건 세일이고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세일 해서 해볼게요. 세일은 천장이란 뜻이니까 무조건 올리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해보면 이제 소수점이 안 찍히고 정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퍼센트도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퍼센트 할게요. 지금 예제에 문제가 있다고요. 확인을 해보면 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를 좀 볼게요. 잘 보십시오. 우리 거랑 뭐가 다른가? 제가 스크롤 또 하죠. 얘가 또 움직입니까? 아니잖아. 한번 숫자가 올라간 다음에는 멈춰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건 조금이라도 다시 움직이면 또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된다고요. 한 번만 작동을 해야 돼요. 언제? 스크롤이 우리가 지정한 것보다 많을 때는 딱 한 번만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테크닉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크롤해서 얘를 한 번만 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가 지금 스크롤을 한 번 해서 얘가 실행이 한 번이라도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으면 다시 실행이 안 되게끔 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얘는 스크롤이 생기면 무조건 검사한다고요. 지금 사용자가 스크롤 양이 현재 스크롤 양이 얘보다 많은지 스레숄드보다 많은지만 판단이 되면 무조건 숫자를 바꾸고 있다고요. 얘를 한 번만 실행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요. 변수명을 실행됨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이름은 맘대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executed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실행됨. 자, 이 변수명에는 초반에는 뭘 저장해 놓을 거냐면 false를 저장해 놓을 거예요. 변수명 executed에는 값이 뭐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거짓이라고 저장해 놨다고요. 변수에는 숫자, 문자, 불린이라고요. 불린, 함수, 배열 그렇게 다양한 걸 오브젝트도 변수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 중에 지금 true와 false인 참과 거짓이라는 걸 여기에 저장해 놨다고요. executed에는 거짓이라고 해놨어요. 실행이 안 됐대요. 맨 처음에는 이 변수명 안에는 실행이 안 됨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요 스크롤이 생겼을 때의 저 텍스트가 바뀌는 게 이게 언제 작동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스크롤이 생기면 숫자가 바뀌는 것만 봐야 될 거니까 여기 뒤에 거 만약에 지금 스크롤 양이 스레숄드보다 많으면 여기 if 조건문 안에 있는 요거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언제만 작동을 해야 되냐면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조건이 참일 때만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실행됨이라는 변수 안에 값이 false 이때만 얘가 작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스크롤 양, 요 앞에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if executed의 값이 뭐면 실행이 안 됐다. 그게 그거겠는데. executed의 값이 있으면 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무슨 뜻이냐면 executed에는 값이 두 개가 저장되어 있대요. true와 false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는 executed의 값이 false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쓰면 executed의 값이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로 하나 써볼게요. 반대라고 했어요. executed의 값이 반대. 그래서 저건 무슨 뜻이냐? false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주소로 써볼게요. 저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if 이 executed의 값이 얘랑 같으면이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요 문장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변수명 안에 값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참이 아니면이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false면이라는 뜻이라고요. executed의 값이 false면이라는 뜻이라고요. 요게 됐습니까? 주소로 지금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얘를 실행을 한다고요. 이 if 조건문이 실행된다고요. 자, 중괄호로 감쌀게요. 여기서부터 이 if문부터 여기까지를 중괄호로 감쌀 겁니다. 중괄호로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중괄호로 감쌀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탭 하나 해서 여기가 뭐라고요? executed의 if문이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게요. 이 중괄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즉 executed의 값이 false라는 조건이 참이면 즉 executed 한 번도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얘를 실행해라 라고 썼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면 if 해서 여기 이 스크롤 양이 우리가 지정한 이 스레숄드보다 많다라고 하면 숫자를 후루룩 다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executed의 값을 여기 뒤에 if 조건문이 닫히기 전에 이 executed의 값을 뭐로 바꾸느냐면 true로 바꿔요. 이게 지금 테크닉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 시작하자마자는 executed를 false로 해놔요. 실행된 적이 없다 라고 해놓고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조건이 참이면 그럼 실행한 다음에는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executed의 값을 true로 바꿔놔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스크롤을 하면 이 executed의 값이 이제 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true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 안 된다고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니까 이 텍스트를 바꾸는 게 실행이 안 된다고요.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아까는 스크롤 내린 다음에 숫자가 한번 이렇게 바뀐 다음에 또 움직이면 또 바뀌었지만 지금은 안 바뀐다고요. 왜? executed의 값이 이제 true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고요. 이 조건문 안에 얘가 한번 실행되면 true를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작동을 안 하는 조건이 된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작성한 건 일일이 기준점을 우리가 잡고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그거보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하면 텍스트를 애니메이트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레스의 옵션에 그때마다 할 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숫자가 바뀌는 걸 작성을 해봤다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